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호 뉴스입니다. 일상 회복을 멈추고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 첫날입니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 수가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현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314명입니다. 나흘째 7,000명대 이어가고 있는데요.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위중증 환자 규모입니다. 하루 만에 45명이 늘면서 처음으로 1,016명이 됐는데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다입니다. 사망자는 53명이 늘었고요. 치명률 0.83%입니다. 이달 들어 위중증 환자의 추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8일 처음으로 800명대를 넘어섰고요. 엿새 만에 9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또 나흘 만인 오늘은 1,000명 선까지 넘었는데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위중증 환자 수가 1,80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쉬운 겨울철인데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입되면서 확산세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도 하루 만에 15명이 늘면서 누적 166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검사를 받으려는 줄도 연일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매선 한파 속에 2~3시간씩 기다리는 일도 많다고 하니 선별진료소 상황을 전화나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미리 확인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입니다. 수도권은 85%가 넘었는데요. 병상 상황을 보면 서울이 53개, 그리고 경기도가 61개, 인천에서는 6개가 남아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선 세종이 2개, 그리고 충북은 1개밖에 남지 않았고요. 경북 지역엔 아예 병상 여유가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막기 위해 3차 접종 서두르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114만여 명이 접종을 받으면서 3차 접종률이 인구 대비 21.3%로 높아졌습니다. 60세 이상만 보면 절반을 넘겼습니다. 오늘부터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가 됐습니다. 사적인 모임은 최대 4명까지 가능하고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당겨졌는데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연말 모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되고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방역 수칙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 인원도 백신 미접종자가 있으면 정원의 30%만 모일 수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2차 이상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로만 최대 4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미접종자 1명을 모임에 포함해도 됐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 주문만 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 제한이 없었던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 학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종교시설 활동 인원도 제한을 받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더라도 전체 좌석의 70%만 대면 예배 등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함께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30%만 참석해야 합니다. 종교시설 대면 활동의 경우 반드시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며 PCR 음성 확인이나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입국자 방역도 일부 강화됐습니다. 격리 면제 여행 권역인 싱가포르와 사이판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후에도 2번의 PCR 검사, 2번의 자가검사 키트 진단이 의무입니다. 서울 대중교통 운행도 축소됩니다. 버스는 오늘 밤 10시부터, 지하철은 24일부터 야간에 20% 감축 운행됩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네, 주말 아침부터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7,000명대, 위중증 환자는 1,000명을 넘어간 상황인데요.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30분 이상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서버 부하가 발생해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스템을 새로 가동해 단계적으로 서버 성능이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 13일 방역 패스가 본격 시행되자 인증 처리가 급증하면서 시스템 과부하 오류가 생겼고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 역시 여러 차례 시스템 오류가 생기는 등 시스템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314명입니다. 15일 이후 나흘째 7,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국내 감염 12명, 해외 유입 사례 3명이 추가돼 누적 16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하루 45명이 늘어나 오늘 0시 기준 1,016명입니다. 지난 8일 처음으로 800명을 넘어선 뒤 6일 만에 900명, 오늘 1,000명을 넘어서며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53명이 늘었는데 49명이 60살 이상이고 50대와 30대가 각각 2명씩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지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가동률 92%로 남은 병상이 6개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경북의 경우 확보 중인 중환자 병상 3개가 모두 사용 중이고 충북은 1개, 세종은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5.6%로 6,000병상 정도 여유 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31,468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562명이 입원을, 413명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루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114만여 명이 3차 접종을 마쳐 3차 접종률은 21.3%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접종률은 81.8%, 1차 접종률은 84.5%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밤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기상청이 대설 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에 시간당 3-4cm 안팎의 눈이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상청은 수도권 서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에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대설 예비특보를 오늘 오전 10시에 내렸습니다. 예비특보가 내려진 곳은 서울과 인천 전역, 경기 수원과 부천, 의정부 등 20여 개 지자체입니다. 강원도에선 평창군 평지와 횡성, 홍천군 평지 등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시속 35km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눈구름대 영향으로 곧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눈이 오기 시작하고 오후 2시에서 3시쯤 서울과 경기 서부로 확대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눈구름대의 형태를 살펴볼 때 특정 지역을 지나는 시간이 한두 시간에 그치겠다면서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시간당 4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다른 수도권도 시간당 3cm 안팎으로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내린 눈은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흩날릴 정도로 바뀔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북 북부와 경북 남서, 경남 서부 내륙엔 밤에도 눈이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은 내일 새벽 다시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기상청은 같은 지역에서도 적설량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과 부산, 대구와 대전 등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눈이 많이 올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눈길 운전은 가급적 삼가시는 게 좋겠고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 붕괴나 고립사고에 대비해야겠습니다. 폭설에 대처하는 방법 박영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눈이 쌓인 빙판길은 일반 도로보다 치사율이 53%나 높습니다. 눈길 운전 중 가장 위험한 행동은 운전대를 급히 돌리는 겁니다. 노면과 바퀴 사이의 마찰력이 작아져 작은 핸들 조작에도 차량은 크게 휘청이게 됩니다. 만약 운전 중 차체가 미끄러진다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야 합니다. 눈길에서는 절대 평상시처럼 속도를 내서는 안 됩니다.
시속 40km로 달리다 급제동하자 일반 도로에서는 8.3m, 눈길에서는 40.3m로 제동거리가 평소의 5배로 늘어납니다. 차량 바퀴가 노면에서 닿지 않아서 정지하려는 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시고 운행하시고 급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폭설로 인한 재산 피해의 대부분은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골조가 약한 비닐하우스는 미리 지붕 중앙부에 보조 받침대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비닐하우스는 27cm, 축사는 140cm가 쌓이면 붕괴 가능성이 커집니다.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는 눈이 오기 전 미리 비닐을 걷는 게 좋습니다. 폭설로 인한 상습 고립 지역 주민들은 대설특보가 내려지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집에 머물러야 할 상황이라면 수도 공급이 끊길 경우에 대비해 욕조에 미리 물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호남에서는 도로 제설 작업이 늦어지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한남대교에서는 차량 전복 화재 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정유진 기자입니다. 눈이 쌓인 도로. 주차장처럼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전남 화순과 광주를 연결하는 7구제 터널 근처입니다.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로가 눈길로 변하면서 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화순군과 광주 남구청 등이 뒤늦게 제설에 나서면서 정체는 3시간여 만에 풀렸습니다. 도로 한켠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차량이 뒤집힌 채 불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한남대교 남단의 올림픽대로 진입 지점에서 승용차 한 대가 뒤집힌 채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한 명이 숨졌고 차량도 전소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에는 서울 광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과 손님 등 5명이 대피했고 냉장고와 조리도구 등이 불타 1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네, 오늘부터 보름가량 이어지는 일상회복 멈춤 기간 동안 정부는 한계점에 이른 의료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확진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바로바로 병실을 옮기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약 1,300개. 전국 평균으론 약 82%, 서울은 90% 가까운 병상이 이미 사용 중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2주간 중환자 병상을 대량으로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그 코로나19에 필요한 중환자 병상을 내놓게 되면은 기존 중환자를 보던 인력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투여가 되겠는데 이 인력을 확보를 못 하거든요. 정부는 병상 확보와 동시에 병상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중환자의 입원 일수에 따라 손실보상금에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20일이 넘어가면 일반 중환자 병상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전파력이 사라졌으니 옮기라는 건데 의료 현장에서는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20일이 지났다고 100% 감염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랑 섞여 놓는 거를 우리는 보호자들한테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중환자의학회는 감염력이 줄어든 코로나19 중환자를 전담할 병원을 따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감염력은 일반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환자들을 모으는 병원으로 해서 지금은 자원을 국가에서 통으로 같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위중증 환자 수가 나흘 연속 900명대를 이어간 가운데 정부는 유행이 지속할 경우 1,8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중환자 병상 확보가 방역 당국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코로나19의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로시엘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델타 변이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몇 주 뒤에 미국에서도 지배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3차 접종자 가운데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지만 백신의 보호 효과 때문에 경증이거나 무증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백신 접종이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보게 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세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발표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크게 세 종류, 액수로는 4조 3천억 원입니다. 들어가는 예산 크기 순서대로 차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나온 방역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해 소상공인 전용 재난지원금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소상공인 320만 명 정도로 추정했고요. 여기에 100만 원을 곱하면 3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처럼 영업시간이 줄어든 곳부터 지원하는데요. 다음 주 안에 시스템을 마련한 뒤 신청을 받아 올해 안에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손실보상 대상 업종을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대상이 아니었던 이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12만 곳을 새로 포함시키고요. 분기별 최저 지급액도 지금의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게 됩니다. 여기에 예산 1조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요. 내년 2월 중에 올해 4분기 손실보상이 실제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해드린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전자출입명부 단말기나 체온 측정기, 칸막이 같은 물건들이 필요하게 됐죠. 이런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예산 1,0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내부 협의를 거친 뒤 방역지원금의 정확한 지급 기준과 시기 등을 다음 주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곳곳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 수도권 지역에는 짧은 시간에 강한 눈이 쏟아질 전망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 3에서 8cm, 충청과 전라도,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1에서 5cm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서부 지역, 강원 중남부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추위는 길게 가진 않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일요일인 내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동해안의 건조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오후부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 지방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해안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0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앞으로 한두 시간 이내 서울에는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실시간의 눈 상황은 KBS 재난미디어센터 유튜브 채널 세이프K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